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시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탑픽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10대 유망 산업은 전력 반도체와 온 디바이스 AI를 포함을 해서 지금 10대 유망 산업이 꼽혔습니다. AI 3.1 시대를 준비하면서 어떤 쪽을 봐야 될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김시은 팀장님, 계속해서 메가 트렌드로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미. 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의 움직임이 계속 나왔고, 사실 관련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시면, 한 작년부터 반도체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고, 상반기까지는 잘 움직였다가,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 투톱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에서의 상승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그에 대한 순환매적인 테마성 흐름들, 뭐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혹은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작은 테마들이 좀 굉장히 빠르게 돌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온디바이스 AI 전력 반도체가 또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좋은데, 그런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뭐 어떻게 키우겠다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냥 선정이 되었다, 거기서 딱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AI 쪽에 대한 성장이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안에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덜 받을 수 있을 것인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 물론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커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수혜는 받을 수가 있는데, 과연 연속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이런 선정에 대한 내용들만으로 주가의 연속성이 작년 혹은 올해 초만큼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은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로 집중이 되었던 그 흐름들이 ASIC이라든지 혹은 주문형 반도체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긴 해요. 저는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 그 외 작은 테마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반도체 형님들이 먼저 달려줘야지 작은 종목군들 역시도 함께 달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6월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6월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9월부터 들어서 투톱 안 좋았고 거기서 또 흐름이 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래도 견조한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 하락하는 부분들, 근데 SK하이닉스가 그래도 견조했을 때는 HBM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들이 나왔어요. 좀 안 좋았던 쪽들은 레거시라든지 혹은 뭐 저전력 반도체라고 좀 유명했던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한때 각광받았던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의 흐름들이 아직은 완전히 돌아섰다 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대해서 좀 수급 들어와서 올라온 부분들, 근데 여기서 강하게 뛰어들었다고 했을 때에 과연 얼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모가치가 있을 것인지 이거를 한번 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반도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저는 투톱 쪽에서 집중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AI와 그리고 레거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AI 더 성장할 거고 지금 우리 챗 GPT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AI가 활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야. 이 기대감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에도 AI가 나오고 있고 PC에도 이제 AI가 들어가는 만큼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무엇이냐? 레거시에 대한 부분들. 지금 재고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특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다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이 너무 지금 점유율을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이제 창신 반도체 쪽에서의 네. 지금 점유율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반도체가 또 위협이 많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이제 수출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다른 산업군들은 성장이 조금씩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거기서 매출 볼륨을 키워낸 것이 반도체인데 거기에서의 반도체마저도 꺾이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했을 때의 그 발목이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큰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사실은 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은 해소가 되어야지만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AI 쪽에 대해서는 긍정이기는 하나 레거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런데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바닥을 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미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 알고 있고 레거시에 대한 부분들, 특히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제 레거시 쪽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다시 한번 턴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가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게 투톱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한 느낌, 절름발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 밑에 있는 반도체 단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과연 내년에 나올 것인가에 의문을 조금 표했고요. 반도체 투톱 안에서 뭔가 AI 쪽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쪽을 좀 골라주시지 않을까 힌트 약간 내비쳐 주셨는데 잠시 후에 김시은 팀장의 종목은 확인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저희가 AI 하면 아직까지 챗 GPT를 먼저 생각하시고, 이제 AI 3.1 시대라는 건 한 단계 넘어가는 거죠. 산업 기반의 전체에다 AI가 쓰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포인트 어떻게 잡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뉴스를 보니까 어제 11시에 나왔고, 이제 뉴스 내용을 보니까 한 3시간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근데 할 이제 얘기가 많으시군요. 네, 우리 팀장님께서 반도체 네.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AI 말씀을 드릴 건데, 이 AI가 모든 산업에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농업이라든가, 뭐 제조업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뭐 이런 시스템이 다 AI가 쓰기 때문에 어떻게 굵게 보면 AI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력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뭐 폼팩터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뭐 휴대폰, 그다음에 의료 AI, 뭐 자율주행, 뭐 신재생 에너지 모든 쪽에 다 관심을 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장 초반까지만 해도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개 섹터에 대해서 탑픽주를 다 시청자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시장에서 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좀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번 주 FMC도 있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통화 정책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동결로 가고 있는데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약간 일본 층에서도 약간 좀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 분이 이제 지금 분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엔화에 대한 좀 상승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좀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국내 시장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낙폭을 조금 기록을 하는 모습이지만 꾸준하게 시장 같은 경우가 전약, 뭐 중보합 혹은 강까지는 아니고 보합 정도는 오거나 낙폭을 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10개 섹터 중에서 좀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앵커님께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제가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매매 관점보다는 5개 안에서는 좀 수익 관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이번 3분기가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그렇게 판단해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우리가 팔런티어라는 이런 종목도 알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MS나 알파벳 같은 경우 자신들이 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한 것에 대한 확신도 없었지만 3분기 들어오면서 그런 글로벌 전망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 성과를 보여주면서 국내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도 낙수효과를 얻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흑자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현대오토웨이나 한국컴퓨터 삼성 SDS 이 정도밖에 알 수 없었지만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가 플리토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분기 실적이 흑자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주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정부 입장에서도 뭐 예산안이 이제 산업마다 다른 부분이지만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도 1주 전, 2주 전에 단기적 상승 이후에 물량 소화를 거치고 있는데 이 물량 소화를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틀 안에서 두 분이 또 보시는 종목이 좀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두 분의 탑픽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힌트가 좀 나왔는데 SK하이닉스 네, 역시나 가지고 오셨고요. 손여로 팀장의 종목은 뭘까요? 저는 잘 나가는 리노공업, 네, 6건의 연속에 아주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역시나 3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이시군요. 네. 아무래도 지금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쪽이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산다면 특히 큰 돈을 천천히 모은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성향에 대한 차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삼성전자 안 좋다가 아니라 시간은 약간 걸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 이유가 HBM3E에서 앞으로의 관건은 4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에서의 사활을 굉장히 많이 걸고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제 시장에서는 성과를 보여준 쪽과 아직 보여주지 못한 쪽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 특히 하방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하게 지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천천히 5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는 좀 가능하긴 하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좋은 내용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SK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점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냐 혹은 논 엔비디아냐,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AMD가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브로드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논 엔비디아 진영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결국 AI 칩 쪽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했을 때 HBM 같은 경우에도 함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하반기에 가장 크게 반도체 쪽에서 타격을 받았던 게 HBM 가격 점점 더 떨어질 거야 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좀 사실 투톱 쪽에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HBM의 가격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여부를 한번 봐야 하는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가격 추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 올해 HBM의 ASP가 약 12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중요한 제품 라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처는 좀 제한적인 상황들 내년 같은 경우에도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 점에 있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 디램 쪽에서의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40% 정도인데 앞으로 그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전히 SK하이닉스 혹은 그와 연관되어 있는 밸류체인 쪽에 대한 관심이 그래도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그런데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하는 언급들이 저는 18만 원 밑에서 살 겁니다. 포인트가요. 네, 포인트가 항상 제가 SK하이닉스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좋은 얘기 많이 드렸고 가격적인 전략을 많이 드렸는데 항상 18만 원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모아 가시고 18만 원 위에서 올라왔을 때 좀 분할적인 매도 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직 지금 이거를 그럼 18만 원 이상 20만 원 못 간다는 얘기냐? 이거 아니고요. 지금 아직 반도체와 연관되어서 긍정적인 내용, 부정적인 내용, 그리고 좀 반도체 쪽에서 좋다는 사람들 반, 안 좋다는 사람들 반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갈팡질팡하고 있고 시장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좀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불타기라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눌림이 나오고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고 결국 이 기업 같은 경우 HBM 쪽에서의 강자이다 보니까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씩 익절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 추천해 주시는 거죠? 추세 타자는 건 아니세요? 네, 지금 박스권 매매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리노공업 선택하신 이유는요? 네, 사실 정말 고르고 골라서 고른 종목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이든 AI 소프트웨어든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 딱 고르기가 힘드시죠? 너무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상황이. 근데 제가 뭐 네. 이오테크니스나 PSK홀딩스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저는 항상 새로운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 리노고 좀 수급이 몰린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다시피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반도체 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 맞습니다. 근데 리노공업은 엄밀히 말하면
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랑 가까워요. 근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은 좀 수급이 완전히 갈리고 있는데 중소형 관련 종목들은 뭐 한미반도체나 뭐 다른 종목들처럼 SK하이닉스만 오로지 납품하기보다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판매 비중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밸류체인 이렇게 구분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이긴 해요. 근데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온전하게 소부장이 좀 외면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고 지금도 삼성전자는 조금 외면을 받고 있지만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면서도 삼성전자 밸류체인인 소부장들은 외국인과 동반 픽을 받고 있으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원래는 PSK홀딩스를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이 리노공업이 탄력이 붙는 부분들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리노공업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 패키징 장비, 후공정 장비에다가 들어가는 소켓, 이제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전력 관련 반도체로도 좀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이용하는 소켓 중에서도 약간 규소를 이용한 부품을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이제 저전력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실적은 훼손이 선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리노공업의 연간 실적을 봤을 때는 리노공업의 실적이 훼손됐나 약간 좀 의아했었는데 분기 실적을 세분화해서 보니까 2024년 상반기는 회복이 된 거고 2023년 하반기에 실적이 훼손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런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고객사들 재고 조정과 이 신제품 출시를 위한 주문이 이제 막 들어올 거기 때문에 실적 회복이 된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외국인과 기관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꽤나 2조 8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반등 시작하는 모습이고 21선과 61선을 차례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인데 개인 투자분들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아래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메이저 세력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주가라는 게 지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고 121선 돌파 조금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내고 있다는 점도 의미부여 같이 해주셨네요. 두 분의 탑픽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많이 무거운데 2차 전지 얘기해볼까요? 소재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트럼프 팀 정권 인수팀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가 났어요, 팀장님. 엔캠은 뭐도 안 좋고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포스코프템이 거의 신저가 다시 날 것 같거든요. 오늘 분위기 많이 안 좋네요. 2차 전지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이제 코스닥을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바스켓 쪽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항상 2차 전지 연관되었을 때 긍정적이었던 얘기를 최근에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트럼프 당선인 쪽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20일 이후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기 전까지는 2차 전지와 연관되어 있을 때 배드 뉴스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 자체가 좀 그렇게 급작스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의 기조는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의 멘트들이라든지 성향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런 발언들을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연관되어서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들은 여전히 지금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2차 전지를 내가 정말 좋아하시고 전기차 쪽에서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저는 종목에 대한 압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전기차 캐즘 구간 진입해 있고요. 아직 안 끝났고요. 독일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 판매 금지 시점을 뒤로 미루겠다 이런 내용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 긍정적이긴 했는데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들은 현재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끌어올릴 만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빠져있는 종목군들, 수급이 안 붙어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지금 시점이면 그래도 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국내에서 내가 종목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목 하나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하나에만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서의 수급적인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지금 인식 자체가 좀 안 좋아서 저는 이제
오히려 보시려면 해외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코멘트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쪽에서의 종목을 아마 건네주실 것 같고요. 손유열 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 3시간도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이슈는 3분도 말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희 시도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 BM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꺼내기 위해서라도 이차전지는 나아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전 언제나 이차전지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대쪽 같습니다. 내가 이미 이차전지의 고점에 물려있고 비중이 크다라고 하시면은 추가적인 매수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규 매수할 때도 이런 양극재나 배터리 완성셀 중에서도 좋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전기차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단기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저는 2차 전지를 좋아하지만 사기꾼은 아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을 드리거나 미련을 드리거나 이런 타입은 아닙니다. 정말 냉철하게 투자 전략을 잡아야 돼요. 나는 2차 전지를 이미 많이 갖고 있다.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된다. 신규 매수하고 싶다. 신규 매수하시되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이나 아니면 뭐 리튬이라든가 전고체 뉴스 나오면서 수급 들어왔을 때 수급이 이제 움직이는 걸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라 일론 머스크 CEO한테 굉장히 좀 야속하고 뭐 유럽에서도 그런 이제 내연기관 폐지를 미루는 것도 좀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분은 고마운 이야기지만 이제 주지사 산업 이제 생활 자체가 좀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고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데 이제 세수가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 정부 기관들도 이 보조금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튬 가격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리튬 광산이 주기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합작했던 합작 법인들이 공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전기차 배터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캐파까지 공개가 됐는데 지금 연간에서 팔리고 있는 전기차가 그 공급보다 적은 상황이어서 공급이 좀 초과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론 머스크 CEO 입장에서도 출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가형 모델을 내놓고 있고 자신들은 자율주행 모델로 뭐 우주 항공이나 이쪽 사업 다각을 통해서 확실하게 후발주자를 찍어 누르는 모습들이고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도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혹은 여기서 정말 추가 악재가 나올까 이런 확신이 들었을 때는 매수를 하다가도 악재가 나왔을 때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공매도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손절 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들도 저가 매수를 했다가 자신들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손절하면서 포트폴리오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손절을 감수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서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전환을 권해드리지만 저는 2차 전지 믿습니다. 뭐 손 팀장도 이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피에 빠져나올 때까지 2차 전지 뉴스 계속 알려준다고 그럼 들고 있을게 라고 하신 분들은 충분히 좀 들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넘으신 것 같은데. 넘었습니까? 네. 넘으셨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많은 또 의문표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탑픽으로 한번 저희 정리해 볼게요. 먼저 김시임 팀장의 종목입니다.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같이 주셨고요. 손여루 팀장의 종목은 SKC를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팀장님? 네, 사실 올해 초부터 이제 토마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를 보셔라.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슬라밖에 보이지 않고 테슬라를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고급화 전략 그리고 저가형이라고 좀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고급형을 좀 출시하고 있는 쪽에서도 저가형으로 좀 출시하려고 하는 상황들 그런데 과연 중국 쪽의 그 저가 모델을 압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무심 첫 번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는 쪽에서도 실적 안 나오고 아직도 재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기차 캐즘 구간을 어떻게 과연 치킨 게임을 진행하면서 버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종합해서 보면은 여전히 전기차와 연관되었을 때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테슬라 쪽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번에 FSD 최신 버전을 보면은 호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자율주행 차량으로 가기 위해선 데이터 싸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데이터가 얼마만큼 많이 모여서 이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더 빠른 자율주행차로 나아가는가의 문제인데 여기서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시장에서 결국 나 자율주행차 사고 싶은데 어떤 걸 사지? 테슬라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테슬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국내 그리고 해외 주식 관련했을 때 탑픽은 테슬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차 전지와 연관되어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사실은 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좀 기회를 잡아보게 되었을 때 테슬라와 연관되어 있는 밸류체인 쪽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항상 대장으로 언급되는 게 LG 엔솔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기업도 한번 주가의 차트 흐름들을 보면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121선까지는 뚫지 않고 그래도 그 안에서 버티면서 40만 원 위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손절매는 굉장히 짧게 잡고 박스권에서의 매매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국내에서는 LG 엔솔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팀장님도 SKC 코멘트 간략하게 좀 들어볼게요. 네, 테슬라로 LG 엔솔을 우리 팀장님께 양보했습니다. 저는 다른 쪽 보려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본업을 하고 있으면서 반도체 탈을 쓴 좀 SKC를 보려고 합니다. 2차 전지 관련했을 때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많이 없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사실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갈 때 SKC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실적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류의 리포트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사라졌고 2차전지 캐집의 영향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 부진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SKC 산하에 SK 앱솔릭스가 있습니다. 유리판 관련 종목이죠. 이 2차전지에 들어가는 동박을 만들고 있는 기술로 유리기판에 들어간 동박을 이제 제조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도 만들었고 이미 유리기판 시제품은 나온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브로드컴에서 유리기판을 포함시키게 됐을 때 그럼 이 유리기판을 가장 먼저 상용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미국의 공장까지 증설 완료해가지고 시제품 나온 다음에 내년 2분기에 양산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SKC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시장 이제 개장 초반에 분위기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시장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SKC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적인 관점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오늘 안타깝게도 약간 단기 차익을 넘어서 조금 더 매도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랑 유리기판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할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21선과 61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까지 얘기 들어봤네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